예,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IT, 인터넷의 발달의 그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지 오웰의 작품인 1984를 가지고서 프라이버시의 상실 문제, 혹은 감시와 통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따른 인간의 자율성의 상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 9월에 출간된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아주 훌륭한 저수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들이 모두 다 이 책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책 외에도 우리나라 사례들이나 이것을 추가해가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도록 하세요. 예. 먼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니콜라스 카는 저보다 좀 젊어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디지털 사상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특히 그 IT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저널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2008년에 빅 스위치,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 논의의 그 순서를 우선 제시하면 먼저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의식에 따라서 이 책에서 또 해놓은 분석과 비판, 자동화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그런 비판에 대한 다른 나름대로의 그 저자의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짓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제기인데 저자는 이전의 책에서도 그랬지만은 니콜라스 카는 집요하게 테크놀로지가 혹은 자동화가, 책에서는 자동화가 인간을 과연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 자유의 핵심은 autonomy, 자율성이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과연 인간의 행복의 근간이 되는 자율성, autonomy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 자율성을 위협하는지 하는 문제를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한자어로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를 쓰죠. 즉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가 원인이 되다 하는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된다는 말은 근본적인 자율성을,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근본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IoT나 인공지능이나 웨어러블 컴퓨터나 혹은 빅데이터와 같은 21세기의 자동화가 과연 인간의 자율성을 증강시켜 주는지 아니면은
위축시키는지 하는 문제를 이 책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저자가 제시한 자동화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두 개의 상징적인 영역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저자는 자동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하늘을 올려다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화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비행의 자동화라고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이 항공기 비행이죠, 운항이죠. 비행의 이 자동화는 100년 전인 1914년 6월 18일 파리에서 이미 놀라운 사건으로 인류에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런 이제 복엽기인데 이것은 커티스 C2 복엽기라는 비행기입니다. 네, 이 비행기가 이제 1914년 6월 18일 100년 전에 하늘을 나는데 여기에 로렌스 벨이라는 전설적인 비행기 조종사와 에밀 카생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탔었는데 이 비행쇼에서 에밀 카생이 이 복엽기에 날개 위에 나와서 쓰고 창공을 나르다가 그 다음에 로렌스 베리가 조종관에서 비행기 조종관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거기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람에 빠졌죠. 예, 이 순간이 바로 세계 최초로 자동 조종 장치에서 비행기가 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자동 조종 장치,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예, 이 사건 이후 조종사가 불필요한 비행기를 만들겠다. 즉 자동으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인류의 집념은 지속적으로 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죠. 네, 그래서 약 90년 뒤인 1988년 드디어 에어버스 인더스트리, 에어버스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서로 투자를 해서 만든 비행기 제작사죠. 그래서 드디어 A320이라는 조종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완전히 혼자서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최초로 하늘에 띄웠다. 물론 조종사가 없는 건 아니고 조종사가 비행기에 손을 대지 않고서도 비행기가 스스로 나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세계 역사상 최초의 비행기죠. 이게 지금 A320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는 두 번째 사례로 구글의 무인 자동차를 들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9일에 구글은 Self-Driving Car,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Self-Driving Car의 모습을, 실제 운전하는 모습을, 운행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n walks out his front door wearing a brown sweater, khaki pants, a newsboy cap, and sunglasses. He heads to a Toyota Prius emblazoned with Google logos, a can-shaped sensor spinning on the roof. Passengers wait inside. Good morning, Steve. Hey, Nathaniel. How are you? I'm just great. He takes the driver's seat. Auto driving. Here we go. Away we go. Steve rests his hands at his sides as the car pulls onto the road, the steering wheel turning on its own. Look, Mom, no hands. No hands anywhere. No hands, no feet. No hands, no feet. No nothing.
The Prius rolls down a quiet residential street. So we're here at the stop sign. Yep. Car's using radars and laser to check and make sure there's nothing coming either way. I find myself old habits die hard, man. They don't die. Hey, anybody up for a taco? Yeah.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Steve? I'm all for tacos all myself. All right. Well, let's go get a taco at the drive-thru. Words on the bumper read self-driving car. The car slows. And we're turning into the parking lot. Pound me. There we go. Now we kind of creep along here. Does anybody have any money? I've got money. No, I've got my wallet right here. You can roll down your window and order a burrito. They pull up to a drive-through window. Yeah, very well. How are you today? Back on the road, they make a smooth left-hand turn, hugging an inside lane. This is some of the best driving I've ever done. Viewed from the side, the car rolls past houses. Steve waves with a smile. Later, they pull into a handicapped parking space, and Steve steps out to pick up his dry cleaning. He uses a white cane. 95% of my vision is gone. I'm well past legally blind. Back by the car, he collapses the cane. On the road, he rests an arm on the window. You lose your timing in life. Everything takes you much longer. There's some places that you cannot go. There's some things that you really cannot do. Steve eats a taco as the car rolls into his driveway. Where this would change my life is to give me the independence and the flexibility to go the places I both want to go and need to go when I need to do those things. He waves his cane as he heads inside, munching on his taco. Words appear. Steve Mahan, self-driving car user number 000000001. Credits. Produced in partnership with Morgan Hill Police Department and Santa Clara Valley Blind Center, San Jose, California. You guys get out. I've got places I have to go. It's been nice. It's been nice. 예, 잘 보셨어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글은 단순히 셀프 드라이빙 카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그런 이제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운행했다는데 그동안 한 차례 심각한 사고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에서 2011년에 본사 근처에서 5대가 연쇄 충돌을 했다는데 구글 발표에 의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차를 수동으로 몰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구글은 이러한 무인 자동차가 10년 이내 상용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 스티브 메이헨이라는 맹인이 차를 타고 타코벨에 가서 타코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고 하는 전 과정이 이제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고서 또 혹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티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전에 이렇게 멋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이제 인디펜던스, 독립성을 얻었고 또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을 얻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하는 매우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이러한 구글의 무인 자동차의 출현은 컴퓨터와 로봇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동차, 내 소유의 자동차라는 것은 지금까지 두 가지 의미를 지녔죠. 하나의 전제는 내가 운전한다. 아니면 누군가가 내 대신 운전을 해준다. 그것이 배우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식구든 아니면 기사든 간에 거기에 운전자가 있고 내가 이제 승객이 된다 이거였는데, 20세기 초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20세기 초반까지 20세기 초반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승객이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때 인간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 지금 여기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과 융통성을 얻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무인 자동차는 어떤 직업의 자동화 혹은 취미의 자동화라는 이 컴퓨터 기반의 이 엄청난 자동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열리는 세상이 스티브 메이헨이 표현했듯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경이롭기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어쩌면은 경이로우면서도 우려스러운, 염려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